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50선 이탈했고요. 4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인 75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관들 매도세 쏟아졌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4% 하락세 예상되고요. 40선도 이탈하고 이제 2134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 오늘 좀 빠집니다. 삼성전자 오늘 0.34%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43,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2조 정도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올레드 가동률 하락, 그리고 가전은 비수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올해 1분기 이 모바일 사업부는 갤럭시 S10 출시 효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66,1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 0.41% 하락세 예상됩니다. 12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로 했는데요.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0.24% 하락하면서 20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최근에는 큰 움직임 없습니다.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오늘 36만 3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41%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6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로부터 제2공장에 대한 원료 의약품 제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헬스 캐나다로부터 첫 승인을 받은 뒤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됩니다. 34,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시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4만 원 선까지 터치했던 네이버 이번 주만 5% 이상 빠집니다. 오늘 12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생활건강이 15위에서 11위로 훌쩍 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어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3%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2% 가깝게 함께 빠지고요. SK텔레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도 빨간불 켜냅니다. 0.34% 상승하면서 757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가 좀 변동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라젠이 4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5,400원 바라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거래 연속 기관들 매수세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만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3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0.58%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3위권까지 올랐고요. 4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31만 4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CJEN은 오늘 조금 빠집니다. 신라젠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68,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에는요. 팩사벨 개발 난항설에 이렇게 약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빠졌었죠. 현재 65,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메디톡스 0.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60만 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58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 측에서 일본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목표가 31만 원 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9,600원 선 바라봅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초록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텐츠 수요 추진과에 따른 최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금 기반으로 평소 한 5편 정도 연간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7편 정도의 드라마 제작하면서 외형 확대 또한 이룰 것으로 진행됩니다. 수익성 훼손 요인 중에 하나였던 적자 자회사인 김종학 프로덕션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영업 외부분의 건전성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록뱀 실적은 매출액이 약 1,0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10억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초록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0억 정도로 확보를 했고 현금을 기반으로 한 전체 제작 편수와 사전 제작 드라마 작품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지난번에 이미 방영이 됐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나 왜 그래 풍상치 그리고 내 사랑 치우기 등의 이익 기여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단이 약 20억대 이상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2018년 연간 영업이익이 누적으로 13억 정도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1분기 20억대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단을 보인다는 것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연간 영업이익은 110억대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반기 텐트폴 작품 제작과 해외 수출 등이 병행되면서 이익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1,700원 정도 구간에 매수 구간을 두시고요.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6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매매의 달인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12일에 주셨던 한국전자인증 0.21%, 그리고 3월 8일에 주셨던 키스트 2.0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월 28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강스텐 바이오텍 9.27%, 그리고 모나리자는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강스텐 바이오텍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딱 한 달 됐는데 수익률이 13%가 넘었습니다. 3위에는 테라젠 이텍스 올라와 있고요. 약 한 달 만에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탑8에도 이름을 올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32% 넘는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EXT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는 이용훈 팀장의 천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8위부터가 수익률이 모두 30%가 넘습니다. 2월 22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3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3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36%가 넘었습니다.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38.60%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F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43%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는데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10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현재 거의 5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2위에도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2주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여전히 반정미 소장의 EXT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6%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서 이 테라젠 이텍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6%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그 테라젠 이텍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져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추세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 14,000원대부터 15,300원 그 두터운 매물대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준 다음에 안착을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력이 충분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 샌드박스 완화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유전자 업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그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테라젠 이텍스가 유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그 굉장히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도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이 흐름을 좀 더 유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좀 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좀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일전에 그 고점인 15,7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3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개장됐는데요.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3% 상승세 나오는데요. 2156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0.4%의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019년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 호조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반등도 예상된다. 이런 분석 이어집니다.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줄줄이 좀 하향되면서 매출 증가 종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차도 0.4%의 상승세,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0.5%의 상승세로 출발하고요. 36만 5천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국전력은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가 오늘 0.2%의 강보합권, 네이버가 0.7% 상승세 나옵니다. 1,000원 오른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34% 상승하면서 2,15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0.54% 상승하면서 75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종목들 오늘 좀 강한데요. 바이로메드 다시 한번 1% 이상 상승하면서 31만 5,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흐름 끝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CJENM 0.7% 상승하면서 24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 7%대 급락세 나왔는데 오늘 1% 상승하면서 조금씩 회복합니다. 6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0.7% 상승세 나오면서 66,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HLB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1%대 강세 3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도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는 현재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3가지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이 어보브 반도체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MCU 설계 전문 기업으로, 특히 MCU는 이제 멀티미디어 제품의 이제 핵심 부품으로 이제 취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삼성, LG, 쿠쿠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또한 이제 4차 산업 사물 인터넷에 부착되는 핵심 칩 생산도 같이 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조정을 받고 작년 1월 잠깐 이제 상승을 하였다가 이후 10월까지 대폭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 좀 더 넓게 보시면 3년간 조정을 크게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2016년부터 지금 19년까지 대폭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정폭을 받은 이유는 이제 반도체 시장의 이제 불황과 기업의 이제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굉장히 크게 조정을 가져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조정폭을 멈추고 4,000원부터 4,800원까지 좀 어느 정도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실적이 좀 개선이 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전에 3년간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멈췄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올해 2월부터 이제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조금 어느 정도 전환이 된 모습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다가 한 번 정도 이제 조정폭을 가져가고 지금 현재 주가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그 추세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일전에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존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재무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재무적으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상승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당기순이익 부분들이죠. 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이제 특성마다 이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반도체 및 기계 관련 제조 기업들은 영업이익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전 블루투스 수신 방법 특허 취득과 이제 다채널 정전류 MCU 관련된 미국에서 특허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좀 어느 정도 크게 작용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적으로 제조업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팔고 남는 장사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잘 팔고 남는 장사가 되어야겠죠, 무조건. 그리고 이러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 어보브 반도체가 기업 재무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부분들을 크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0.35% 강보합 상태로 약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5,700원 이상으로 이제 750원 그리고 아니면 5,800원대 안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이제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일위 수성을 하는 목표를 가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MCU가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자기기에 최소 1개 이상은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자기기의 이제 두뇌 역할을 굉장히 담당하고 있고요. MCU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삼성에서 180조 투자 이슈에 따른 분야인 그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기기에도 굉장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이제 앞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보브 반도체는 삼성전자 협력 업체로서 유지를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슈는 앞으로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데 2월 상승부터 외인의 매수 세력이 굉장히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요. 일전 상승을 크게 보여준 뒤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를 하다가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승 동력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제 그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삼성의 비메모리 진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협력사의 이 어보브 반도체가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조정 시 이제 외인과 기관의 이제 매수세를 이제 충분히 봤을 때 한 3년 정도의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치고 그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상승력은 굉장히 좀 충분하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6,000원 부근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와줄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부분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iCD입니다. 예, 이 iCD는 LCD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으로 삼성과 LG 두 곳 다 이제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7년 중국 업체와 한 400억 가량의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6,000원까지 상승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후 이제 그 올해 1월까지 대폭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년 이상의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굉장히 조금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는데 이러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11,000원대까지 이제 상승하며 추가 상승을 보여준 듯 했지만 뭐 이전 상승폭과 2월에 이제 각종 테마 그리고 최근에 뭐 대선주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수급이 조금 쏠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10,000원대를 굉장히 유지를 해가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작년 11월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한 33억 원 정도의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었는데 주목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8월 이제 중국 LG 디스플레이 하이테크와도 이제 FP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형 경쟁사인 삼성까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양 두 사를 통해서 공급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iCD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삼성 플렉서블 폰 그리고 즉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QD OLED 및 이제 폴더블 제품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비를 납품하는 iCD도 크게 이제 수혜를 부각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OLED 투자 재개를 굉장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로드맵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OLED에 대한 투자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크게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고 또
또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그 일전에 이제 급상승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급상승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한 번 정도 쉬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그 1,200원부터 1,600원 부분에 이제 두텁게 이제 매물대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한 이 300선, 그 300선이 저항선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항선에서 일전의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지금 남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이제 추가 상승력이 나올 경우에는 뭐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그 매수세가 제일 중요하죠. 외인의 이제 매수세가 이번에 외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준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한 이제 덩달아서 작년에 이제 기관 매수세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정 급상승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조정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계속 남겨주고 있고 뭐 아래를 내려오고 있지만은 계속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이 굉장히 다소 이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박스권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했다가 한 번 정도 슈팅이 크게 팍 나오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별 4개를 지정했고요. 장기적인 매력도가 좀 더 높은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OLED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진다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력도가 좀 더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CMG 제약입니다. 이 CMG 제약은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영위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로서 이제 보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월 그 8,000원까지 대폭 상승을 했다가 7월까지 굉장히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 받은 뒤에 이제 다시 재차 상승을 했고 다시 재조정을 받으면서 1월까지 크게 흘러간 종목입니다. 1월까지 이렇게 흘러간 뒤에 1월 말에 갑자기 이제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좀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이 매물대 과정을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가면서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이 우상향 추세 전환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업을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 11월 그레노스 마이크로 패치 계약을 통해서 주름 개선 화장품 시장에 좀 진입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때 수주 공시를 보자면은 147억 원 정도의 이제 약 매출 대비 35% 부분들을 좀 계약을 했었는데, 재무적으로도 원래는 제약바이오 쪽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러한 매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내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노스 마이크로 패치의 경우에는 한번 좀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로 패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으로 일주일간 주름 개선 피부 보습 효과가 지속되는 화장품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한 이제 부착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건조한 3, 4월 달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이라 이제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이제 작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4.8% 증가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제 감사보고서 및 상패 시즌 시기 부분들에 대해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이익 증가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앞으로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 CMG 제약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 바이오텍이 대주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최근 그 차 바이오텍이 그 관리 종목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이 CMG 제약도 앞으로도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계적인 부분들을 통해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이제 흘러가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조정이 되었을 때도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에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거래량도 계속 지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습들을 봤을 때는 현재 5,500원 선 그 300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 5,500원 부분에 있는 300선에 안착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상승 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은 지금 현재 충분하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점, 그리고 일전에 기관과 외인의 이렇게 큰 조정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온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다시 일전에 한 7,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기업의 최대 주주인 차 바이오텍이 이제 그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3월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4월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 랠리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최근 이제 3월달 장세 흐름을 봤을 때는 순환매 장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도 좀 많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6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됐고 또 삼성전자 측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또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요. 2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세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만나본 ICD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의 협력 업체이기도 합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주름 개선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작년에 연결 영업이익이 64%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3월 7일에 이 G3 BNT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이상 달성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안구건조증 신약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안구건조증 임상 같은 경우는 좀 위약으로 인공눈물을 좀 사용하기 때문에 위약 대비 안구건조감에 대한 어떤 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FDA에서도 여러 차례 임상을 통해 재현된 임상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 같은 경우도 3차례 임상 3상 실험을 했습니다. 이에 동사도 이제 지난달에 그 안구건조증 신약을 개발하는 미국 자회사 지젠트리가 이제 3번째 미국 임상 3상 수행을 위한 계약을 미국 안과 전문 임상 수탁기관이 몰아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3상의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2차례에서 그 2주차와 4주차의 유의미한 값을 개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첫 번째 1차 지표로서 그 징후와 증상 모두 2주차 결과를 1차 지표로 삼을 계획입니다.
FDA도 이런 과정을 승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2주차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상 3상 투약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인데요. 빠르면 이제 내년 후반 정도 되면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또 관리 종목 지적 우려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 쪽으로도 보면 흑자가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으로 관련된 인공 상상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드린 35,000원 여전히 유효하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도 제가 그 바이오주 하나를 좀 더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웅제약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연결 매출액은 이제 1조 314억 원을 기록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 성장은 이제 병원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의 균형적 강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병원 처방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12.3% 증가하면서 매출을 6,74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우루사라든지 나보타, 암플로원 같은 이제 자체 개발 제품의 지속적인 매출과 더불어 도입 상품인 제이미글리, 그다음에 락시아나 포시가 등 어떤 판매 수수료 매출 증가가 좀 이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대표 제품이 이제 우루사라든지 임팩타민의 어떤 성장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그 매출의 증가가 올해도 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FDA 판매 허가를 받은 나보타가 올 봄부터 판매에 돌입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유럽 의약청에 이제 판매 허가가 나면 전 세계 2조 원 정도의 보툴리늄 톡신 미용 성형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시장 진입이 높은 상황입니다. 나보타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 허가 승인을 받은 미용 적응증과는 별개로 치료 적응증 허가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좀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리 총국에 접수한 이제 나보타 임상 실험 신청에 대한 제조 시설 변경이 이제 최종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에 나보타의 제조 시설 1공장에서 2공장을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 허가 변경 신청을 냈는데요. 1공장보다 9배 이상 생산력을 갖춘 2공장에서 나보타를 생산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최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하반기 중국에서 미간주름 개선 적응증 확보를 위한 나보타 임상 3상을 진행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나보타를 통해서 이 매출의 어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어떤 중국 시장으로서 어떤 진출도 지금 눈여겨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효과 같은 경우는 2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16만 6천 원으로 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DK락입니다. 이 수소차와 LNG 산업 핵심 기업이라는 평가에 현재 주가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장중한 때도 2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DK락 같은 경우는 장초에 굉장히 좀 세게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일전에 그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굉장히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받다가 한 번 정도는 크게 이제 쉬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 수소차는 끝났다, 한번 크게 이제 털어냈으니까 좀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이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굵직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조금 그 흐름이 빠진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좀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미세먼지 관련된 뭐 차량 이부제 실시 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일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10,000원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항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10,000원부터 1,600원까지 좀 저항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일전에 좀 차익 실현을 좀 일전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부분들은 그 테마성이 좀 강하다 해서 조금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더 이러한 지금 안착된 부분에서 한 50원 정도에 대해서 10,000원 이상에서 안착된 모습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일전에 10,000원 이상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오늘 흐름은 좀 지켜보셨다가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매수를 조금 들어가 보실 분들은 뭐 크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후장뿐만이 아니라 좀 거래량이 다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조금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오후장 그 끝나기 전에 그 종가 매수를 좀 해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웅진입니다. 이 코웨이 지분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종가가 2,2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700원까지 터치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웅진의 그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적인 부분들은 있고 일전에 전 고점이 2,800원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300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저항을 소폭 맞기는 했지만은 조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900원대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착만 잘한다면은 못해도 한 3,4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지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보실 수 있겠지만은 다소 이제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하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뭐 BBB 플러스 그러니까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조금 내려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이 웅진적인 부분들이 다소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을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저는 좀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크게 뭐 큰 수익을 일정한 구간을 두고 큰 수익을 먹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그 간단하게 이제 수익을 보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3월 8일에 경동 나비엔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5%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는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추춤했던 이제 중국 석탄 교조 사업이 이제 재개에 따른 수혜가 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이슈로 저가형 보일러에서 콘덴싱 보일러로 이동 중인데요. 중국 공장 증설과 이제 국내 자동화 라인 증설에 따른 수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와 유럽의 중동 등에도 이제 고객군이 확대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SS 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스 부문 및 케미컬 등 석유화의 이제 특수화물 운송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LPG와 암모니아 가스 운송 부문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요. 가스선 부문의 주요 화주는 이제 또 이원, 하나케미컬, 믹스이물산 등이 있고, 이제 케미컬 부문은 스위모터 상사, SK네트웍스, 쉘 등이 있습니다. 이제 2017년 창사 이후에 최대 규모의 선박을 6척 정도로 도입하면서
그해 여름에 좀 최고 주가를 기록했었는데요. 2017년 주가 고점 형성 이후에 1년간 좀 추가 하락 중에도 작년에 5월 선박 인도를 좀 받았는데 좀 알려진 것 이상의 좀 추가 투자 사항이 없었고 이제 뭐 차익 실현이 필요한 주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선박 투자 계획은 없었다고 했고 뭐 이제 작년에도 이제 올해 인도받은 선박으로 나오는 실적 개선만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렇게 신규 수주나 선박 인도로 인해 이제 재작년에 매출액이 25.8%, 영업이익이 이제 38.2% 정도의 높은 성장성을 보였는데 작년까지 기발주 선박들이 모두 인도되면서 외형과 이익 성장이 좀 둔화된 점은 있었습니다. 특히 좀 4분기에는 유가 상승과 이제 대형 선박 정기 보수로 마진율이 좀 위축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올해는 굉장히 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 시점이라서 오늘 추천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장기운송 계약권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4월부터 123억 정도 규모의 암모니아선 한 척 대선 계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당정이 이제 LPG 차량 구매 제한 전면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LPG 차는 택시나 렌터카, 관용차 외에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지금 사용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일반인 구매를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LPG 차량의 배출가스 평균 등급이 1.86이니까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낮은 점에서 좀 주목을 하게 될 것인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슈나 이제 대한 대응책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낮은 연비나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절감 매력으로 LPG 차량 보급이 좀 확대될 경우에 국내 LPG 수요 증가로 이어져 이제 동사에 또 자연스럽게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을 좀 직원이나 투자자가 공유하는 동사의 정책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배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시 좀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또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7,000원,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그래도 2150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4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9시 16분경에는 58선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빠지면서 현재 5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하지만 기관들 매도폭 크지는 않고요. 외국인들 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개인이 5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요. 그래도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현재 0.48%의 상승세 나옵니다. 20만 8,500원 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5위권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장중한데 다시 5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현재 1% 가깝게 빠지면서 12만 1,500원에 흘러갑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LG화학 현재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다는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포스코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네이버 오늘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요. 0.38% 상승하지만 13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68% 상승하면서 76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5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가 9시 18분경에는 61선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1포인트 좀 빠지면서 6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수세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폭 크지 않습니다. 기관이 2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이 100억 원 넘게 팔면서 현재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 캠텍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들 매수세 계속 유입을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7%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CJEN도 0.5% 상승세, 24만 원 선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여전히 3위권까지 올라와 있고 신라젠 2위에서 4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 7% 급락 나온 만큼 오늘 저가 매수세 유입됩니다. 2% 이상 상승
상승하면서 7만 원대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캠텍 현재 0.6% 빠집니다. 6만 5천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혼조세 나타내는데요. 일단 HLB 강보합권, 코룸 티슈진이 현재 강보합권 나타냅니다. 메디톡스가 빠지는데요. 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0.4% 이상 하락을 하면서 58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 이상 빠집니다. 9만 5천 원대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38%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현재 18만 3,8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다시 3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0.25% 이상 상승하면서 1,13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2월 14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주신 웅진 신크빅이 약 한 달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4,000원 주셨는데요. 더욱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던 북클럽 쪽의 이제 턴어라운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TV 광고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AI 수학, 그러니까 맞춤별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문제랑 오답노트처럼 틀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수학,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그 저학년 위주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장대 항봉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4,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오늘 장에 보고 있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종목은 셀바이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확실히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라젠, 그다음에 메디포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지만 과거처럼 제약바이오가 한 종목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또는 노이즈가 발생돼서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같은 이슈로 신라젠이 7% 조정받았으면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이제 많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장에 상승 흐름을 하더라도 반납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일 텐데 상대적으로 어제 그러한 흐름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제약바이오 쪽에는 아무래도 3월달, 5월달 양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이오텍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바이오틱 이 생산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을 생산을 하는데 95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고 아마 듀오락이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듀오락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랑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따 재료적인 모멘텀으로 설명드릴 대장암 관련된 질병의 치료 목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프로바이오틱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나왔는데 발표를 했었는데 3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이 여러 이제 그 제품들이 수입되면서 홈쇼핑에서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화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장세가 약간 좀 둔화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주가가 한 60%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최근 5년간 밸류 하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서 놓고 보니 높은 경쟁 강도에도 불구하고 호황기 수준인 3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발표해놓고 보니 전혀 뭐 이익률 훼손이 없고 35%의 영업이익률이라면 거의 제약바이오 쪽 뭐 건강기능식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35%의 영업이익률이면 제조업을 치더라도 상당히 좀 높은, 제조업에서는 사실 이러한 이익률이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영업이익률 50%대 나오는 메디톡스가 50% 정도 나오는데 35%대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이 듀얼하게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출시돼서 거의 10년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없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점, 이게 이제 시장에 어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본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신규로 이제 셀바이오텍을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BT P8 이 전임상 쪽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이게 바이오스틱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보율이 거의 한 2000% 정도 되고 그 부채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남는 캐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회사 측에서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그 대장암 치료제 마이크로 바이옴을 활용한 이 치료제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공장도 올해 이제 그 증설을 그러니까 신규 그 대장암 치료제 이 CBT P8 요 공장을 GMP 인증, 이게 이제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제조기준 요거 생산시설인 이제 4공장을 올해 6월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이제 전임상 완료 후에 하반기에 임상 일상 목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5%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하겠다만이 아니라 공장까지 GMP 인증을 받고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4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현재 양지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갭 상승에서 시장이 시작을 했죠.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하원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파운드화가 급등을 하고 글로벌 시장은 환호를 보냈죠. 아마도 우리 시장이 오늘 끝나고 나면 유럽 증시는 꽤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갭상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코스닥의 시총 비중으로 볼 때는 헬스케어 이 관련주들이 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업종분들이 가야 코스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학회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라는 것과 관련해서 ACA라고 그러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트럼프의 사실은 협상의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오바마 케어, 트럼프가 무산시켰던 오바마 케어하고의 빅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년 반복되는 학회의 일정보다는 결국 오바마 케어가 조금 더 현실화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걸 얻고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정도의 절충안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종주국인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휴원스입니다. 이 휴원스라고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톡스, 그리고 자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 휴메딕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간의 지분이 스와핑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 휴톡스라고 하는 이 보톡스가 판매가 되면 그 판매의 이익을 휴원스가 더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많은 나라의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브라질, 이란 이런 데서 임상을 하고 품목 허가를 추진하고 그게 2019년, 20년, 21년 순차적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을 하게끔 다 플랜이 짜져 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금 임상 2상을 마친 상태인데요.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자회사인 휴메딕스가 골관절염 치료제의 휴미아주죠. 휴미아주의 품목 허가를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비싸지 않으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주가 달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 항상 우산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라. 비가 올 때 우산 사로 쫓아다니는 거는 아마추어죠. 자, 그리고 손절가는 7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봐도 무방하겠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회사이다. 그러면서도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여러분 꼭 주목해 보시고 코스닥이 이제 계속 추세 상승의 연장선에 있는데 그 연장선에 아마도 시총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가 주도를 할 때 지금 유동성이 적을 때 휴원스를 잘 사서 들고 계시면 아마도 큰 수익을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뵐 때까지 여러분 그대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원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